예, 그러면 종목도 발굴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성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레이더에 잡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케미칼과 아나페스,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되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뭐 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코프로비엠 주가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좀 부진한데,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달려와서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뭐 회사에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업의 뭐 내용이라든가 가치,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이 계속해서 이제 자원 이제 확보 쪽에 좀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니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은 다 대부분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이제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채굴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광산 업체들하고도 이제 제휴를 맺어서 원재료를 좀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굉장히 그 큰 뭐 설비 투자도 좀 하고 있고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가 그 일단 이제 교환사채 발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면 결국 이제 소재 사업, 2차 전지 쪽에 좀 투자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가치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보니까 그 이제 포스코 케미칼 내부 임원들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15만 원부터 뭐 16만 원.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표이사가 또 이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이사가 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들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어서 좀 경쟁사와는 대비되는 모습인데, 또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 얘기도 있었으니 앞으로의 흐름들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에 대한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아나페스도 좀 약간 답답한 기업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반도체 칩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이 대표이사님이 사셨더라고요. 8월 16일 날 24,276원 이제 평균 단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왔고, 현재 주가랑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가 23,700원 정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뭐 업황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제 OLED 쪽으로 굉장한 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특히 아나페스는 그 삼성전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QD OLED도 앞으로 좀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워낙 그동안 한 1년 정도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페스에 대해서는 가격 매력과 함께 또 장내 매수 소식들이 있었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메가스터디 교육도 이따금씩 얘기를 했었는데, 뭐 교육제도 개편이나 뭐 관련된 모멘텀들 얘기를 하다가 이후로는 좀 관심도 빠지고 주가도 힘을 잃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그래도 그 올해 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뭐 좋은 모멘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정시 교육 비중을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이게 언택트 수혜주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언택트 수혜주보다도 이 교육 환경이 바뀌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EBS에서 원래 출제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뭐 중등 또 초등교육까지 지금 많은 좀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 론칭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대표이사가 이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거의 한 7, 8일 정도를 계속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균 단가가 74,433원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장이 급락하면서 그냥 더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매수 찬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때 주도주였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네. 장이 무너지기 전까지. 근데 이렇게 급나가니까 대표이사가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건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역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장내 매수가 연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SK하이닉스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장중에 10만 원도 깨진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는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시장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 10만 원 빠졌어도 좀 할 말이 없는 자리였는데 그 전에 미리 빠져버렸죠. 그 네. 전주에 이제 그 주가가 그냥 부러져 버리면서 1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한 15% 이상 빠지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래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 등기이문이란 분이 8월 13일에 이제 10만 2천 원 장내 매수를 했는데 뭐 이런 큰 기업들이 뭐 장내 매수했다고 올라가는 거는 결코 아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장내 매수한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매력을 느끼는 또 이런 내부 임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미 주가가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어쨌든 10만 원 내외에서는 좀 버틸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하락보다는 좀 반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이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지난주는 좀 버텨준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봉으로 봐도 주봉이 양봉을 그렸습니다. 어쨌거나 시장 급락하는 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버텨줬고 오히려 상승 추세라고는 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10만 원 지켜내면서 조금 더 반응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자공시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보 마그네틱,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대보 마그네틱은 이제 탈철 장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철이 들어가면 성능 저하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폭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서 철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 철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철들을 이제 없애주는 그러니까 탈철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용 소재 가공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한 51억 정도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11.6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속해 있는 장비 회사고 당연히 지금 이렇게 증설을 한다는 건 어디서 또 수주 요청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사실 소재에 비해서 주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대보 마그네틱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증시가 그냥 무너졌는데 주가 거의 안 빠졌습니다. 물론 안 빠진 건 아닌데 그 시장에 비해서는 되게 선전을 했어요. 네. 그만큼 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기업이니까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또 요즘에 다시 화제가 좀 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세요? 예, 이 기업은 이제 아마 지난주에 공시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3.3조 원 규모의 네. 자기 자본 대비 25% 정도 되는데 중소형 OLED 한마디로 대형 OLED TV는 전 세계 1등이죠. 거의 네.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중소형은 이제 삼성을 맹추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아마 애플의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3.3조 원 이거를 설비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은 왜냐하면 애플 쪽에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에 아마 수주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중소형 OLED 특히 대형만 하고 있던 회사가 중소형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제 요새 LCD 가격이 워낙 안 좋아서 네. 주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제는 OLED가 더 중요해진 거 맞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반등 한번 이번 주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또 투자 의견 나왔고요. 현대모비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대모비스는 1.3조 원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되긴 했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4% 정도 되고요. 수소 연료 전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은 자체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수소차 하면 도요다하고 사실 현대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현대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소차 사업을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유럽에서 고속도로마다 160km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마 트럭이나
뭐 버스 같은 상용차를 위한 아마 거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소차는 그렇게 본다라면 현대차 이미 스위스의 그 엑시온이라는 수소 트럭을 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커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선제적인 투자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요거는 뭐 시설 투자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제 SK가 SK 머티리얼즈도 예. 합병 공시를 좀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뭐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SK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그 한 이제 140조 시가총액 제시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표에 좀 도달하려면 소재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지주사는 항상 할인을 받으니까 쉽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SK 머티리얼즈 밑에 특수가스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포석인 것 같고, 또 일부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나중에 하이닉스도 밑으로 두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직은 좀 결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SK의 밑그림이 점점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로서 그동안 할인을 받았지만 이런 자회사들을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디스카운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 굉장히 좀 크게 오를 것 같긴 한데 SK 같은 이런 좀 지주 회사들도 이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앞서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SK가 좀 반응을 해줬어요. 4% 이상 강세를 기록했고 오늘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봐야겠습니다. SK 그동안에 좀 저평가도 많이 받고 디스카운트를 또 지주사로서 받은 만큼 여기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가 꺾인다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까지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개장 전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동차 전동화 확대 소프트웨어가 곧 경쟁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게을리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들 있으면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네. 이게 어차피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사실 신영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가 돼서 저도 사실 이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부여를 안 했는데 항상 우리가 하드웨어 쪽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자동차도 뭐.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당장 좋아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제 시나리오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슬라의 AI 데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로봇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 깜짝 놀랐던 게 어쨌든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선 중앙에 소프트웨어가 이게 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그걸 입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동차들 보면 보통의 지금 내연기관차를 보면은 우리가 그 ECU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어하는 그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엔진, 타이어, 뭐 여러 가지 뭐 구동축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군데 한 100개 이상씩 이렇게 다 각각의 이제 ECU가 설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제어들을 많이 해요. 네. 뭐 엔진은 엔진대로. 근데 테슬라 차는 안 그래요. 테슬라는 중앙에 ECU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반도체가 그렇게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딱 각각 해주면 일단은 무선 업데이트 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걸 업데이트 해주면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되게 편하고 네. 거기다 전기차는 배터리 소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반도체 하나가 통제를 해주면 이 전력 관리에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다른 자동차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 ECU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에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폭스바겐, 도요타, 또 현대차도 최근 들어와서 이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또 얘기를 좀 했고 이미 투자하기로 좀 결정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이라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CEO가 지금 자동차의 성능과 자동차의 수익성을 이제 결정짓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 하면 또 이제 그 자율주행용 네. GPU를 만드는 이제 회사로 유명한데 결국 그것도 중앙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하면 항상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오토에보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이 이제 원래 내비게이션 만들던 그 현대 MN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용 그 베이직 소프트웨어라고 있거든요. 이걸 담당했던 현대 오토로는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그룹 내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이제 업체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모빌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분 자율 주행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제너시스 이제 G90이라든가 제너시스 전기차가 이번에 한번 공개됐죠. GV60 네.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경에는 보다 이제 고성능의 어떤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현대차 그룹도 그 미국의 이제 앱티브사를 좀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전 플랫폼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결국 소프트웨어니까 이 현대 오토웨이버가 큰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계속 이쪽 방향으로 투자한다면 수혜를 또 받는 기업이 현대 오토웨이버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고, 다만 이게 좀 미리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전부터. 예, 굉장히. 근데 좀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하면서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번 좀 장기적으로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현대 오토웨이버, 우리가 그 이제 부품주도 물론 좋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 제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계속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듣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에선 제조업 분야를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질문 드려보는 게,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또 각광받는 곳 중에 하나가 그 MLCC, 그 삼성 전기 쪽이 네. 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두세요? 만약에 간다면 경쟁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는.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멘텀을 딱 받아가면 사실 현대 오토에버보다는 삼성 전기나 이런 제조업 칩 분야 쪽으로 많이 이제 근데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거는 좀 저는 이제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이제 만약에 그 이 시장이 커지면 네. 당연히 현대 오토백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경쟁력이.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은 현대차가 또 성공을 못하면 또 리스크가 커집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어쨌든 MLCC를 이제 앞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 늘릴 텐데, 뭐 웬만한 자동차 고객사를 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카메라까지 만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는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근데 항상 우위에 있는 건 소프트웨어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좀 성장성은 높은데, 다만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또 매력도 있고, 또 MLCC뿐만 아니라 패키지 기판, 차량용 뭐 카메라 네.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도 여전히 뭐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둘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네. 쪽으로 또 떠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추가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뭐 이번 주 반등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좀 잔인할 것 같고,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 보다도 네. 어차피 이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냥 손절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3,000 깨지고 2,950도 갈 수 있지만, 그 손절하고 난 다시 잡겠다,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100포인트 빠져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하고 100포인트 빠지면 지금이야 손절하기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막상 이제 2,950 오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 삽니다.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또 급 나가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내가 판 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앞으로 대세하락이라면 그런 행동을 취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 더 낫다고 봐요. 안 하고 차라리 반등할 때 뭐 손절을 일부 하시든지, 그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투자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 하는 거는 내 포트 한 번 더 점검하고, 진짜 좋은 것들 다 폭락했잖아요, 지금. 갈아타는 거죠. 약간씩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네. 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뭐 내가 뭐 자동차 업종이 있는데 이게 더 실적이 좋으면 좀 못난이를 팔고 이쪽으로 더 붙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빠진 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밸런싱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개인 투자분들이 뭐 이렇게 초보 투자분들이 하시기엔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순식간에 하기도 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 유지하시면서 차라리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 내가 뭐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약간 줄이고 여기서 사보고
그런 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저는 유익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게 더 과거에도 좋았어요. 작년 3월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차라리 더 낫다고. 줄였는데 못 샀대요, 밑에서 네. 대부분. 급 나갈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시장은 뭐 저는 악재들은 이미 반영될 건 반영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에요. 네.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줄이는 거지.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날 때 한번 만약에 지금 스케줄대로면 내년 10월에 테이퍼링이 아마 종료될 거예요. 그럼 내년 가을에는 또 한번 긴장은 해야 돼요. 근데 2013년도에도 그랬거든요. 테이퍼링 하는 구간에 S&P 500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선조정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있으면 좀 박앤세일 하는 거 오히려 좀 사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트닝이 아닌 이상이야.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에 지금으로서는 뭐 바닥을 모르니 더 살 수는 없겠더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주말에 그래서 진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S&P 500하고 미국 그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한 번씩 다 봐봤어요. 네. 어땠나. 근데 결국엔 그걸 하기 전에 보통 빠져요. 그러니까 하기 전 뭐 금리 인상을 뭐 10월에 한다 그러면 9월부터 빠집니다. 네. 근데 막상 10월에 하면 주가가 날아가요. 테이퍼링도 비슷했고. 근데 테이퍼링이 종료될 쯤에 주가는 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하고. 그래서 미국 S&P 500 지수는 뭐 금리를 올리건 테이퍼링 하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있었는데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 우리나라가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결국 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조정이지.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좀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사님과 몇 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하는 중간에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신 적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마지막 멘트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